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잘 해체를 좀 해놔야 저도 그렇고 이제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주제만큼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책 해체해서 책 읽기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제2부 총론 제2장 딱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2차 인식, 탐과 소망 또는 심과 애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참여에 의한 2차 인식에서 심이 직접 생기고 연장되어서 가래가 생긴다 라는 부분 잘 보았고요. 자, 오늘은 3번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 어쨌든 지금 우리가 딱가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딱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처님에 의하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 딱가 안에서 그 우리 삶의 부정적 요소 오염원들을 그 심오한 영역의 끝에까지를 직접 보아내고 그래서 그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 오염원의 최후의 것까지 다 해소함으로써 삶을 완성한 이런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당신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요 딱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죠. 이렇게 딱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딱가가 잘 해석되지 못하다 보니 불교가 부처님의 설하신 바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지 못한 이런 과정이 이제 오래 진행되어 온 거죠. 다행히 우리가 딱가라는 개념을 해석해내어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깨달음의 자리가 드러남으로써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연기가 완전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삶의 문제의 해소 과정으로의 팔정도가 온전하게 그 수행의 길을 이끌 수 있게 되는, 아무튼 불교 공부의 근본 핵심은 딱가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딱가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지난 공부까지는 1차 인식에 이어지는 2차 인식, 2차 인식의 범주로서 1차 인식에서 생긴 식이 함께 생기는 수를 공동주관인 상과 함께 인식해서 심이 직접 생겨나고 가래가 연장되어 생겨나는 요런 딱가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딱가를 설명했다면 2차 인식으로 이제 여기서 오늘 그 첫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딱가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딱가 2차 인식의 범주다. 그럼 2차 인식의 이 영역, 심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는 이 영역은 딱가 밖의 영역하고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별을 가지고
1차 인식에서 식과 수가 생길 때 2차 인식에서 심과 애가 생길까? 이제 요 부분을 말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관점은 딱가의 안팎으로 구분될 때 뭐 기본적으로 중생이라는 존재의 삶이 시기,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영역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이다. 그래서 마음이 몸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꺼졌다, 열반을 실현했다. 더 이상 몸에 구속되지 않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해석해 보니까 딱가 밖에서는 이렇게 시기 몸과 함께 작의하고 의업을 하는 요런 과정인데, 딱가라는 요 내면은 식과 수와 상의 인풋으로부터 가래와 견해라는 아웃풋을 만드는 요 과정 안에서 무명과 탐진 그리고 심에서 망으로 소망으로 해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 딱가 안의 과정은 잘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 작용에 있어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런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죠. 네, 자, 딱가에 대한 이야기, 요런 몸과 함께 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영역의 관점에서 딱가를 설명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149쪽이 됩니다. 네, 2번 2차 인식에 이어서 3,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 그러면 1차 인식과 2차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애는 십지연기에서 수를 조건으로 생기는 측면과 12연기에서 무명행을 조건으로 생기는 측면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때 수는 딱가의 입력이고 애는 출력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중간, 즉 딱가의 영역 안에 무명과 행이 있습니다. 이때 12번 상류다 2번 분석경 등에 의하면 수는 안촉생수, 안촉에서 생긴 느낌 내지 의촉생수, 의촉에서 생긴 느낌이고, 애는 세계, 형색에 대한 가래, 내지 법에 대한 가래입니다. 또한 수와 함께 2차 인식의 주관과 공동주관인 식과 상도 안식 내지 의식과 색상 내지 법상입니다. 그래서 삶의 골격의 전개에서 딱가의 입력으로의 경계인 식수상 그리고 출력으로의 경계인 애는 모두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식수상은 생겨남의 측면, 애는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속한다. 또한 맞지마 니까야 43 교리문답이 큰경에 의하면 수는 락고 불고불락이고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모음 49번 전도경에 의하면 상은 상라가정 또는 무상고 무아부정이며 56번 상류다 11번 전법륜경에 의하면 애는 요계 유의 무유의입니다.
삶의 골격의 측면과 다른 질적 측면의 구성도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골격으로의 식과 상에 의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기는 과정에 대한 질적 서술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네, 삶의 골격으로의 과정에 대한 질적 서술의 필요성. 이 질적 서술의 영역이 딱가입니다. 네, 딱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죠. 이때 중간의 구성을 포함한 딱가의 영역은 식상수에서 무명, 탐진, 신망, 친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소망을 거쳐서 애가 됩니다. 자,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갈래로 제시됩니다. 인식의 주관도 골격과 질의 두 가지가 함께해서 식도 심도 만들고, 애도 골격과 질의 두 갈래 조건관계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수행도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의 두 가지 방향이 함께해서 깨달음을 이끕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두 갈래로 제시된다. 삶의 골격과 질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래의 조건관계를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는 요런 그 삶의 골격의 전개, 몸과 함께하는 삶에서의 조건관계가 있을 때 이제 딱가 안에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 그래서 어떻게 탐이 생겨나고 어떻게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를 구성하는지 요런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와 딱가라고 하는 입체적 조건관계로 가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에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골격을 삶이 진행되는 골격의 측면이고, 이때 딱가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를 구성하는 요거는 가래의 질적 측면이다. 요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그리고 딱가, 요런 입체적 조건관계, 두 갈래의 조건관계가 입체적으로 만나서 가래가 된다. 요 부분을 설명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오늘 설명에서는 이렇게 삶의 골격이 구성되어 진행될 때 삶의 질적 측면으로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딱가에서 애가, 요런 두 갈래 그 입체적 구성관계가 하나의 과정은 삶의 골격이고 하나의 과정은 삶의 질적 측면으로 요렇게 만나지는, 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구성인 무명에서 탐진, 신망, 친밀, 소망은 내입처와 외입처에 연결된 몸과 함께한 용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용례를 통해서 어떤 그 결과를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아무튼 경전은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내입 요런 무명으로부터 소망까지의 딱가의 인풋과 아웃풋 중간에 있는 딱가의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몸과 함께한 용례가 나타나질 않아요. 찾아지지 않아요. 그런 용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딱가 내면의 과정은 몸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네. 몸과 함께한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몸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식수상은 작용의 측면, 애는 생겨남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에 속한다. 식수상이 식수상과 애는 그 딱가의 인풋 아웃풋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생겨나가지고 딱가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딱가의 경계에 도착하고 애는 그리고는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이 진행되고 가래는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에서 아웃풋으로 생겨나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작용하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가의 경계를 구성하는 식수상애는 한 측면은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걸치고 한 측면은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에 걸친다. 그래서 삶은 1. 몸과 함께하는 딱가 밖의 영역과 2. 중생인한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몸에 참여가 없는 딱가 안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이의 영역이 무명, 탐진, 신망, 친밀,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은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1차 인식의 경계에 이르고 몸과 함께하는 경계, 딱가의 입력, 출력의 안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에서 2차 인식은 진행됩니다. 1차 인식과 2차 인식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가에 대한 이야기, 2차 인식으로 딱가를 설명했는데 이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 몸의 참여 여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사실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 법회에서 밝혀낸 딱가 이야기고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제2부 총론 제2장 딱가에서 큰 열애가 성취한 법이 딱가라는 것이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그리고 2차 인식을 설명하고 나서 세 번째 주제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은 영역, 요렇게 딱가의 딱가가 삶의 질적으로 참여하는 그 부분이 몸과 함께하지 않는 인식과 행위의 영역, 요렇게 딱가를 해석해낸 거 아주 중요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3.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보았고요.